자, 우리 인트형 변수 저장하려면 무슨 타입의 변수를 선언했죠? 아니, 인트형 변수래. 정수를 저장하려면 무슨 타입의 변수를 저장했죠? 인트형이죠. 자, 우리가 숫자를 저장하고 싶을 때는 인트형을 썼어요. 자, 내가 글자를 저장하고 싶어. 글자. 그럼 캐릭터형. 자, 근데 얘가 이제 우리가 메모리를 항상 많이 그려봤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a라는 변수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0을 넣고, 그렇죠? ch라는 애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a라는 글자를 넣었어요. 소문자. 근데 공장에서 애초에 만들어질 때 이 메모리라는 애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4기가짜리 쓰면 그 4기가만큼의 크기가 만들어져 있겠죠. 그래서 시작 위치부터 이 메모리의 끝 위치까지가 위치가 지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지정돼 있죠. 우리 아파트나 이런 곳에 살아도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지면 101동, 102동, 103동 뭐 몇 호 몇 호 몇 호 몇 호에서 위치가 다 정해져 있죠. 주소도 마찬가지고 나 어디 구 어디 동 몇 번째 살고 있어요. 다 저장돼 있죠. 그래야 뭘 할 수 있으니까. 그쵸. 해당 위치에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택배도 보낼 수 있고 뭐 편지도 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메모리도 시작 위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뭐 0번부터 뭐 몇 번까지 쭉쭉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거 하나 크기를 우리가 4라고 둡시다. 4, 8, 12, 16, 20, 24 뭐 이렇게 점점점점. 근데 사실 얘 자체를 복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하나 만들어서 써도 되지 않아요? B에다가 만들어서 A를 넣어서 또 하나 만들면 되죠. 어딘가 B가 만들어지고 A의 값이 복사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이 자료형 중에 내가 캐릭터형 하나랑 인트형 하나를 합쳐서 쓰고 싶은 자료형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떤 문법 써야 되죠? 스트럭처나 클래스 사용해야겠죠. 요렇게. 그래서 얘로 갖다가 얘가 이제 뭐예요? 내가 만든 자료형인 거죠. 내가 어떻게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그럼 my struct를 내가 또 어딘가에 또 어딘가에다가 my struct 그래서 여기 요만큼 차지가 돼 있겠죠. 위에 4개짜리 하나랑 1개짜리 하나. 그쵸? 그래서 우리 아직 값은 안 넣어줬습니다. 쓰레기 값 들어있겠죠. 근데 얘를 갖다가 또 만약에 복사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값들이 다 하나씩 복사가 되겠죠? 이 값을 여기 어딘가에다가 두 번째에다가 또 이렇게 복사하고 이 값도 이렇게 복사하고. 근데 지금 단순하게 인트 하나 캐릭터 하나인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여기가 배열 100개짜리씩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복사가 무수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쵸? 이것에 대한 연산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우리한텐 손해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복사하지 않고도 저 값을 우리가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를 이용하면 그 위치를 알 수 있겠죠? 이름을 모른다고 하면 내가 구로구 백사동 뭐 푸르지오 아파트에 백사동 301호에 누가 사는지 몰라. 근데 거기를 갈 수는 있어요, 없어요? 주소를 알면. 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내가 이 A를 접근할 때 여기 예를 들어서 얘로 이 친구의 주소를 넣어줘 버리는 거죠. 그럼 어딘가에 P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 친구의 주소 뭐 28이라고 합시다. 28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28하고 0이랑 어떤 게 값이고 주소인지 분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주소는 우리가 0x를 붙여서 16진수로 표현합니다. 그럼 구분이 되죠? 얘는 값, 얘는 주소.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접근할 때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쵸? 배열 같은 걸 우리가 인자로 넘길 때도 배열 값이 100개면 200개면 다 복사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주소만 보내줘 버리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쵸? 뭐 한꺼번에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굳이 뭐 변수를 만들고 그 값을 가져와서 넣어주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 위치로 접근해서 해당 놈의 값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단순하게 주소만 넣었으니까 우리가 아직 그 값을 읽거나 쓰거나 한 건 아니죠. 그러면 쓴다고 하면 뭘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포인터 변수에 특별한 기능이 있었어요. 무슨 기능? 이거를 우리는 역참조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PA에다가 PA 하나 만들었습니다. A의 주소 0x4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 근데 이거 뭐 출력하면 0x4가 화면에 그냥 주소가 떡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얘를 갖다 출력하면. 뭐 주소를 우리가 출력해 주려고 쓰는 경우가 뭐 없겠죠. 그쵸? A한테 접근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별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요 위치로 가서 위치를 찾아가는 거죠. 4번지. 이만큼. 자, 위치만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얼마만큼의 크기를 읽어야겠어요. 이 값을 정확히 읽어오려면. 이만큼을 읽어도 안 되고, 이만큼을 읽어도 안 되고, 그렇죠. 4바이트만큼 값을 읽어와야겠죠. 그래서 내가 포인터 형식의 데이터 타입을 자료형의 데이터 타입과 맞춰서 사용하는 겁니다. 왜? 잘못 가져올 수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이 캐릭터형 포인터에 이걸 담아버리면 얘가 그만큼만 갖고 와서 데이터가 잘려버릴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접근해서 쓸 용도가 아니라 주소값만을 저장하기 위한 애로 쓰고 싶어요. 그럼 무슨 포인터 타입이 있어요? 네, 보이드형 포인터 타입에 데이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는 뭐 무슨 용도로 쓰라는 거야? 너 주소값 저장하는 용도로만 써 이거기 때문에 별 찍으면 오류 납니다. 오류 나버리죠? 데이터를 이렇게 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출력할 수도 있고 구조체도 마찬가지로 별을 찍는데 별을 찍습니다. 별을 찍는데 별을 찍어서 여기 위치를 찾아왔는데 얘가 또 데이터가 뭘로 나눠져 있어? A랑 캐릭터로 두 개로 또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이미 여기 와서는 구조체죠 그냥. 그러니까 점 찍어서 접근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근데 이게 뭐야? 별 찍고 지금 제가 이거 괄호를 쳤는데 괄호 안 치면 이게 또 오류 나거든요. 왜? 얘가 먼저 이렇게 연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배열에 여기에 주소 별을 찍으니까 뭔가 오류가 나죠. 이 시작 위치에 별을 찍혀야 되는데. 그래서 별 연산 먼저 들어가게 별을 또 괄호를 쳐줘야 됩니다. 우선순위로. 이 불편하다는 거야, 또 쓸 때. 그러니까 뭐가 있냐? 요게 있는 거. 화살표.
가로치고 별 찍고 점 찍는 거를 그냥 뭘로? 그냥 너 0x28이네? 0x28 쭉 와. 여기 그 화살표예요. 거기서 A에 있는 값 여기에 뭐 0번째 이거 접근해. 이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 포인터고. 한 가지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변수만 메모리에 올라가 있을까요? 자, 요거 혹시 기억나세요, 정님? 요렇게 있죠? 그래서, 아니다. 4개. 4개, 그렇죠. 메모리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뭐가 올라가요? 코드가 올라가는 코드 영역. 그리고 전역 변수 올라가죠? 데이터 영역. 그리고 우리 new 아직 안 배웠지만 나중에 new에서 만들 수 있는 힘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동적 할당. 그렇죠? 실시간으로 메모리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거 지역 안에 있는 거 스택이 있죠. 자, 그럼 내가 함수를 만듭니다. 함수를 만들어요. 그럼 얘는 어디에 올라가 있을까요? 코드 영역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도 메모리 주소가 있지 않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주소라는 건 결국 어디에 저장할 수 있어요? 어떤 타입 변수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어요? 포인터 타입 변수죠. 그래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함수에 반환값, 이름, 전달 인자죠. 이거 이렇게 똑같이 만드세요. 되게 간단한 문법이에요. 얘를 이제 함수 포인터라고 하는데 함수의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름에다가 가로를 쳐주시고 여기에 별을 찍어서 나는 무슨 변수? 포인터 변수야 라고 해주신 다음에 이름을 myMobFunc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똑같죠? 얘랑 여기 보세요. 형태가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앞에만 뭐 들어서 포인터만 들어간 거죠. 이게 함수 포인터예요. 뭘 저장할 수 있는 함수의 주소. 함수의 이름이 함수의 주소가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여기 우리 곧 실행해 봅시다. 자, 이런 코드를 하나 들어갑니다. 자, 그럼 테스트 호출하면 당연히 여기 들어오겠죠? 함수 호출한 거니까. 그리고 my function 그냥 이렇게 호출합니다. 똑같이 이름이 뭐가 된 거야? 이제 2개 된 거죠. 이리로 왔죠. 그래서 함수도 뭘처럼 활용이 가능하다? 포인터가 가능하다. 왜? 함수도 주소 시작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뭐 인자를 넣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쪽도 이 타입을 맞춰줘야 돼요. 안 맞죠, 지금? 지금 void int형 타입에 뭐 이걸 할 수 없다 그러죠. 이쪽에 인자의 자료형 2개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여기 뭐 이제 숫자가 들어가면 되죠. 3, 5. 자, 그리고 내가 뭐 반환값도 맞춰도 그럼 이 앞에 또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 이제 함수 포인터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 글자 저장하고 싶으면 무슨 타입 변수? 캐릭터 타입 변수. 숫자 저장하고 싶으면 인트형 타입 변수. 주소값 저장하고 싶다. 타입 변수죠. 끝. 어렵지 않죠. 그냥 데이터 타입인 것 뿐이에요. 근데 특별한 기능이 하나 뭐 있다? 그래서 주소의 위치에 접근할 수 있다. 저장된 주소의 위치에. 그쵸. 얘도 근데 뭐 똑같은 애죠. 함수 포인터도. 그냥 함수의 주소를 갖다가 저장해 놓은 거죠.
근데 이게 뭐야? 이 포인터 별 찍고 화살표 하는 것조차 귀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쓰다 보면 가독성도 안 들키고. 그래서 나온 게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 보이시죠? 제가 얘를 100으로 바꿔요. 보세요. REF를 100으로 바꿉니다. 너미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얘는 뭐냐? 레퍼런스는 아마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제 생각인데 일불표 참조 받는 이유 여기 있네. 레퍼런스의 도입. 일불 레퍼런스 도입. 이게 뭐 정확한 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C++ 나오면서 레퍼런스가 들어갔죠. 자, 그래서 얘는 메모리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팁이 들어있죠. 그래서 개념이 조금 달라요. 우리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저장한 거죠. 얘도 어딘가에 레퍼런스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이 위치 0x 뭐 치라고 하면 이 위치가 저장이 돼서 사용은 그냥 뭐처럼 쓸 수 있는 거야. 별 안 찍고 그냥 변수처럼 똑같이 사용이 가는 거죠. 원본이 넘어가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뭐다 이 위치에 이름이 몇 개? 2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2개가 돼서 아무거나 접근해도 사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해 좀 되실까요? 아마 얘가 동작하는 원리는 이거랑 같을 겁니다. 동기화라는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동기화라는 말은 이렇게 2개가 각각 있을 때 얘 각각 서로 맞춘 거잖아요. 그것도 비슷하네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뭐 이름이 몇 개? 2개. 그래서 얘는 뭐 해놓고 나서 뭐 바꾸고 이게 안 됩니다. 되네. 된다고? 안 돼요. 안 되죠. A의 값이 복사가 돼서 넘어간 거예요. 넘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A로 초기화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는 사용할 때 내가 이름 대신 사용할 거 변수 하나를 초기화를 해줄 때 정해줘야 되고 그 이후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포인터는 가능하죠. 주소값 딴 놈 거 주소값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를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못 바꾸죠. 네. 그래서 그냥 뭐처럼 편하게 쓸 수 있다? 변수처럼. 그래서 요거는 뭐 포인터를 쓰셔도 되고 레퍼런스를 쓰셔도 되고 편한 거를 골라 쓰시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함수 포인터를 이거 공부하다 보면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막 들어요. 델리게이트랑 이벤트 이런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얘는 뭐냐? 얘는 사실 C++에는 없는 문법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문법입니다.
근데 이제 C샵이나 자바라는 언어는 포인터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수 포인터를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얘네도. 그렇지 않나요? 어. 델리게이트라는 문법을 만들어준 겁니다. 앞에 델리게이트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반환값, 이름, 전달 인자죠. 얘 자체가 하나의 변수로 보면은 뭔가 함수형 변수 아니겠어요? 포인터, 함수 포인터 같이? 비슷하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뭘 넣어요? new delegate 하는데 이 함수, 이름 같죠? 이 함수를 여기에 대입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del 호출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어떤 함수가 호출돼? 요 함수가 호출됩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걸 뭐 깊이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형태만, 이 느낌만 잡자는 거예요. 함수를 갖다가 대입시켜줬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C샵에서 제공하는 함수 포인터 관련된 거를 델리게이트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이벤트란 말이 있는데, 이벤트. 자,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벤트. 얘도 그냥 함수 포인터 비슷한 애입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 나왔어요. 이벤트는 내부에 선언할 수 있지만 델리게이트는 선언이 불가능하고, 이벤트는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어 있어도 외부 클래스에서 접근이 뭐 할 수 있다? 국민님? 그냥 퍼블릭 함수 포인터 대신에 프라이빗 함수 포인터 쓰면 걔를 뭐처럼 쓴다는 거예요. 이벤트라는 말을 붙여서 쓴다는 거예요. 왜? 이벤트라는 게 뭐냐? 자, 요런 느낌입니다. 뭔가 내가 요런 거 기억나세요? 이런 거 툴을 만들 때 윈폼,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동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프로그램이. 그쵸? 캔슬 누르면 뭐 exit 함수 뭐 이런 거 고쳐서 나갈 거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 안에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함수가 딱 생깁니다. 그럼 그 안에다가 우리가 로직을 작성하겠죠? 그럼 얘는 그 함수가 호출이 돼요. 버튼에다가 뭘 연결시킨 거예요? 함수를 연결시킵니다. 그럼 내가 특정 뭔가를 했을 때 특정 동작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벤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델리게이트 아까 뭐 콜백이라는 거는 내가 특정 뭐가 호출됐을 때 어떤 함수 포인터나 함수를 실행시키겠다. 그거 이제 콜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다시 호출을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막 용어를 막 섞어 쓰긴 하는데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본은 뭐라는 거예요? 함수 포인터다. 얘를 갖다가 클래스 내부에다 만들어서 프라이빗을 해서 안에서밖에 못 쓰게 만들고 하면은 이벤트라고 이제 C샵에선 그런 비슷한 기능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그쵸? 얘를 갖다가 이렇게 뭐 이런데 영역에다 만들어 놓고, 아까 보니까 여기는 델리게이트는 전역 변수 같이 들어가 있죠? 전역 변수처럼 쓰면은 델리게이트 들어가는 거고. 근데 쟤를 왜 설명을 했냐?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자꾸 함수 포인터 이런 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정보가 막 블로그에 넘쳐납니다.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구분을 해서 좀 설명해 드린 겁니다. C샵에 C++ 이렇게 뭐 델리게이트 치면은, 델리게이트 기본적으로 문법상 제공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 뭐예요? 비슷하게 만들어 쓰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포인터 변수의 이제 좀 기능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그 용어에 대해서 헷갈리지 말라는 의미로 잠깐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함수를 함수 포인터 변수 타입 변수에다가 저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호출할 수 있다. 얘로 하던 얘로 하던 똑같은 위치의 메모리로 접근하니까. 그렇죠? 근데 얘는 별 찍어서 쓰는 게 아니죠. 그냥 호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 주로 사용되냐? 네트워크 함수들을 좀 보면 네트워크 접속 콜백 이런 것들. 소켓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네트워크를 할 건데 그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랜선 있죠, 우리. 랜선이 데이터 기지국 가서 거기서 다른 집에 쏴주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죠. 왜? 모든 컴퓨터가 그 인터넷 랜선이라는 걸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네트워크가. 네트워크가 별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 집 컴퓨터랑 다른 집 컴퓨터랑 데이터를 뭐 하는 거, 주고받고 하는 거. 그럼 데이터가 도착했을 때, 데이터가 보냈을 때, 뭐 기다리고 있을 때, 이 작업 동안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줄 때, 딴 거 볼 거 없고, TCP/IP. 살짝 보겠습니다. 함수 포인터. 될 겁니다. 사람이 없나? 리슨. 리슨. 바인드. 리슨. 다 메인 함수 하나에 막아놔가지고. 콜백 함수 포인터. 여기 있네. 이런 느낌입니다. 뭔가 내가 어떤 함수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호출할 때 내가 이게 뭐야? 함수를 호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함수 포인터 이름이니까 이런 식으로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만약에 제대로 됐다면 이 함수를 호출시켜줘.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서 써야 되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콜백이라고 합니다. 그냥 뭐예요? 뭡니까? 그냥 함수 포인터 호출하는 걸 콜백이라고 한다. 네트워크 같은 데서 이제 뭔가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여기 있다. 여기 있죠? 콜백 함수를 지정한다 그러죠. 여기 보시면 여기 어디 있겠지. 얘 같은데 펑션. 자, easy set 뭐 하는데
여기다 콜백 함수를 뭘로? 라이트 콜백. 이 함수죠? 보이시죠? 이 함수 이름 같지 않아요, 지금? 어, 그 함수의 이름을 넣었다는 거 여기 뭐가 넣은 거예요? 함수에 주소 들어간 거죠. 그럼 얘가 뭔가 특정 작업을 했을 때, 완료가 됐을 때, 그쵸? 자연스럽게 이 내부에서 얘를 호출시켜줘 버립니다. 왜 이렇게 쓰냐? 우리가 코드를 짜면 얘가 언제 실행될지 알 수 있죠. 근데 네트워크에서 누가 접속했을 때 어떤 기능을 해줘. 근데 접속 안 하면요? 그 안 쓰고 기다리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 포인터 같은 걸 등록시켜주고 어쩔 때만 특정 그 접속을 했든 로그아웃을 하든 특정 그런 동작들이 그렇죠. 일어났을 때 호출되는 함수를 등록시켜 놓는 이런 메커니즘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콜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이 원리도 내부에선 함수 포인터 받아서 쓰겠죠. 함수 이름 들어갔으니까 인자로 이 함수에. 이해되셨죠?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뭐 이렇기도 하고 클라이언트에서는 이런 거 이런 데서 사용을 해요. 애니메이션 같은 거. 요건 이제 뭐 스파인이라는 애니메이션 만드는 툴 라이브러리인데 만약에 내가 점프를 딱 했어요. 캐릭터가. 근데 보통 점프를 했을 때 그쵸? 점프를 막 시작을 딱 했습니다. 바닥에 딱 떨어지면 이 애니메이션 동작이 딱 착지하는 동작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바닥에 이렇게 먼지가 날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이걸 정확하게 이 끝났을 때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끝났을 때에다가 함수 포인터 연결시켜 놓고 함수 포인터 내가 원하는 함수로 갖다가 붙여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끝날 때마다 뭐? 컴플리트 함수 포인터 호출해줘 이겁니다. 달리기 끝날 때마다 호출. 그리고 뭐 점프할 때 호출.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내가 뭔가 게임 만들 때 딱 총을 쏩니다. 그럼 딱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총이 또 나가서 이렇게 딱 나갑니다. 그러면 이때 총알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때 나가면 요 앞에서 나갈 텐데 좀 어색하잖아요, 한 프레임. 이때 딱 그 뭔가 할 때 총알이 여기 딱 생성이 돼야 돼. 그러면 이때에다가 우리가 뭘 넣어요? 함수 포인터를 하나 넣어놔가지고 거기 함수를 묶어둔 그렇죠. 함수를 구현을 해놓고 묶어놓는 거예요. 근데 굳이 얘가 총을 안 쏴요 이 게임에서. 그럼 이거 뭐 호출될 일 없겠지. 이게 이제 이벤트 또는 뭐 콜백 이벤트 뭐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파인의 뭐 이벤트 시스템이 이렇게 구현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이 엔드 함수 포인터가 호출이 된다. 이해가 되셨죠? 라이브러리에서 이미 만들어 놓으니까. 근데 우리 이거 다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우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함수 포인터 사용이 된다.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론은 여기까지.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자, 그렇게 해서 포인터 변수 정리가 얼추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고, 또 강의 들으시다가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그 요청해 주시면 제가 뭐 시간 맞춰서 한 번씩 이렇게 짧게 또 설명해 드리니까 디스코드나 뭐 이메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